현재 세계에서 공항 서비스로는 제1등 가는 그런 공항이 10년 이상 지금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 외국에 다른 공항에 갔다가 인천공항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가 탁탁탁탁탁 되나.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세계의 큰 그 경제 권역이 있어요. 하나는 북미죠, 그다음에 EU 쪽이고 유럽 쪽이고 이렇게. 그리고 동북아시아 이렇게 보면 세계 큰 경제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 발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동북아시아였는데 동북아시아라는 데와 나머지 세계에서 서로 이제 오가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거를 우리나라의 그들을 통해서 많이들은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오사카에 간사이 공항을 만들려고 벌써 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냥 바닷가에다가 섬을 만들어서 소문을 들으니까 동북아시아 허브로 한다는 그런 게 있었고 홍콩도 굉장히 중요하죠. 파이낸싱 허브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쿠알라룸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또 별도로 만들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걸 보고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입지를 생각했는데 다 아시지만 동경은 동쪽에 있고 북경은 약간 북서쪽에 있고 남경이 있고 뭐 상해가 옆에 붙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중경이란 말이죠. 그 동북아시아 확실하게 중심에 있는데 제대로 된 공항이 있어야 되겠다. 1년에 한 1억 명은 들어와야 되겠구나.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한 30만 명 정도. 자전거의 그 바퀴에 가운데가 있고 스포크가 이렇게 있듯이 그 가운데 허브, 동북아시아의 허브, 3대 경제권의 중심, 국가 간 오는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지를 저는 봤을 때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텐데 간사이처럼 바닷가에 뭐 새로 만들 이유 없이 우리는 보니까 영종도가 있고 무의도가 있고 용유도가 있고 삼목도가 있고 딱 살펴봤죠. 보니까 영종도와 무의도와 그 사이가 4km 정도의 그 거리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아, 여기다가 그 방파제를 이렇게 좀 쌓기만 하면 그러면 되겠구나. 밀물 썰물 때문에 그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문제는 이걸 만들고 그 속에다 유수지를 좀 만들면은 아주 쉽게 되겠구나. 그리고 삼목도 같은 거는 좀 까가지고 소위 절토를 해서 성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뭐 이런 데는 흙을 가져다가 하는데 이건 거기서 그냥 성토 절토가 가능하고 4km 정도가 나오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풍향이 중요한데 우리가 북서풍 불고 남동풍이 부니까 크게 그 문제가 안 되는 그 위치가 되겠구나 해서 박창호 교수라고 그 양반하고 의논했더니 선배님 이 위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정해가지고 땅값은 뭐 싸고 다 좋은데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어려웠습니다. 왜 김포공항이 있는데 또 만드느냐. 그 같은 쪽에다가 만드냐 그러면은 뭐 파리 같은 경우나 런던 같은 데 이런 데 좀 떨어져 반대 방향이 있는데 남쪽으로 해서 시와 쪽으로 내리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북한이 가까운데 그 곤란하지 않느냐. 안개가 많이 끼는데 그 시야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건 뭐 사실 하이 테크놀로지로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셋업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지만 꼭 해야 된다는 꿈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런 걸 결정하는 정치적인 책임자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은 유럽은 아시다시피 파리에도 공항이 오를리 공항이 있다가 샬드골 공항이 있고 또 런던만 하더라도 아시아 히스로도 있고 또 겟스윅이 있고 뭐 되게 그렇죠. 뉴욕만 하더라도 뭐 JF 케네디도 있지만 러과리아 저지시티에 있는 또 공항이 있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하는 사람들의 유산이 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니까 이거 좀 하자. 이 자리가 아주 풍수지리에서 아주 좋은 데다. 그래서 보면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 사람들이 모르는데 도면을 이렇게 보면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그리고 송악의 송악산 개성에 그 다음에 만이산 요게 정삼각형이에요. 그 삼각형의 그 변 가운데로 임진강의 북동쪽에서 들어오고 남쪽에서 한강이 흘러가고 오두산 그 고기에서부터 이제 합수가 돼가지고 황해로 나가고 그런 게 딱 가운데 끼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산에서 이렇게 기가 내려주는 좋은 곳이고 플러스 이게 사업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조중훈 씨가 칼 회장이었기 때문에 조중훈 씨 쪽에서도 이게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크게 발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국 입지가 결정돼가지고 배 타고 제가 많이 다녔죠. 강동석 씨가 그 공항공사 사장이 돼서 공사를 했죠. 그때 컨테이너를 놓고 부인하고 살더라고 그 속에서. 그래서 배 타고 가서 그 위로를 하고 지금 이게 더워서 땀도 뻘뻘 흘리고 그러시는데 이게 먼 훗날 좋은 일인데 참 수고 많으시다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지만 어려운 게 또 그 공항에서 좀 다리를 놓아야 되고 다리를 놓은 다음에 서울까지 새로운 에어포트 하이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또 인프라스트럭처도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거죠. 그때 참여를 재벌 회사들을 다 시켰거든요. 삼성, 동아, 대우, SK 그래서 그때 담당했던 계획과 엔지니어와 건설 관계자들을 저기 힐튼 호텔에 오라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뭔지를 조금 생소했을 때고 BOT라는 얘기하면 더 생소했죠. Build, Operate and Transfer. 먼저 짓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톨게이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톨을 받고 나중에 트랜스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곽 교수님이 제안한 것은 성적을 준다면 쉽니다 이러더라고. 느닷없이 톨을 한 대짜 그 돈을 금방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톨을 받고 계산을 해서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정해주는 쪽으로 하면 이게 되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서울과 연결도 되고 뭐 새로운 인천, 경기 이런 게 연결이 또 좋아지는 키스. 서울을 서울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인천과 경기도 뭐 다 포함해서 유기체로서 수도, 인천, 경기도 수인경이라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 거대한 도시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메타폴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길을 빨리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서 또 길까지 연결해가지고
올림픽대로에 딱 붙였죠. 그 수인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키스, 경기, 인천 슈퍼, 서울 슈퍼 코리도라는 게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질러서 지금 용산, 여의도, 부천, 인천공항 그 춘천 쪽으로 해서 동해시, 동해시 쪽으로 해서 울릉도, 울릉도에서 독도, 동독도, 서독도, 그곳까지 거의 그 선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게 여기 우리 얘기하는 데서 432km가 독도거든요. 432km. 이쪽에서 뭐 50km 좀 넘어갔다고 그래도 500km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땅은 기본적으로 한 200km로 이렇게 그 반도가 되어 있지만 바다가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날개를 펴서 이렇게 보면 500km 되거든요. 이제 그 500km 그것을 아주 그냥 중요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독도를 간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인천공항에서 그 헙공항에서 내린다, 동부가시 헙에서 내린다, 교통수단이 다르게 이제 나올 테니까 독도 가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베링 해협이 열리게 되면 이게 쭉 와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쪽에서 오는 게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럴 때 독도가 엄청 중요해지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이 선이 쫙 이게 피는 거예요. 동물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수인경이긴 하지만 전체로 동서로 크게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런 면에서 아주 메인 gateway to Korea and as well as Northeast Asia, 일본, 연해주, 러시아, 중국 양자강 쪽하고 황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트랜스포테이션 허브로 앞으로 아주 참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사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그 오페라 같은 거 이태리 오페라를 좋아해서 그렇지만 그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참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고요. 오늘 대화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역사를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생각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개념적인 틀을 만들고 했지만은 제가 어떻게 영종도를 만듭니까? 제가 어떻게 영종도에서 서울 올림픽대로까지 들어오는 길을 만들며 그 시대에 했다고 해서 무슨 대통령이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전부 그래서 뭐 산업원 이 사람이 했다 뭐 민주화 이 사람이 했다 뭐 세계화는 이 사람이 했다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적당히 쪼개갖고선 말하는 거 그 역사를 그거 아니다 이거 내가 마지막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거기서 뭐 곡괭질을 하고 그 중장비 운전하고 그다음 자재 그 가져와야 되고 또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죠.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이 다 한 거거든요. 그 동시대에 열심히 산 사람들이 다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난 위대한 세대라고 역사가 정확하게 써줘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그 가짜 역사는 고만했습니다. 나쁘게 된 거는 책임을 질 사람 물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한 동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역할을 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세대가 만들어냈다.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